안녕하세요. EI팀 경영학과 김영관 박형범입니다. 저희는 본 수업을 맞아 무엇을 대상으로 하여 의사결정을 해볼까 고민 중에 조원 김영관의 제안으로 미용실에 대하여 조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최연회원은 대전 시서구 정림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주로 컷과 염색, 펌머를 제공하는 개인 미용실입니다. 25평의 면적으로 주택가에 위치한 미용실로서는 규모가 작은 편은 아니며 주 6일 영업에 월요일을 휴일로 하여 주말에도 영업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연 헤어샵은 인근 아파트와 주민을 대상으로 영업을 합니다. 그러므로 외부에서 유입되는 신규 손님은 드물며 인접 상권에 많은 헤어샵이 분포하고 있어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장님은 손님의 감소와 경쟁의 심화에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쟁력을 상승시키려면 어떤 행동을 해야 할 것인지 저희도 고민해 보았습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은 직관에 의존하는 것보다 더욱 확실한 대답을 줄 수 있습니다. 저희는 매장의 컴퓨터와 사장님의 수기 기재 장부를 참고하여 월별 매출 데이터를 추출하였습니다. 미용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명과 횟수, 매출액과 원가를 주로 하여 분석하였고 매출 전체에서 각 서비스가 차지하는 부분별 구성비를 도출하도록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사업의 운영비 평균치를 추정한 것입니다. 이 항목들은 기간 간에 약간의 변화는 존재할 수 있으나 대체로 변동의 폭이 적은 고정비입니다. 이것은 2010년 5월의 매출 및 원가 분석표입니다. 월별 매출 원가는 고정비를 제외한 즉 변동비만을 매출 원가로 삼아 배부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미용실은 재료비에 비하여 상당히 매출 가격이 높습니다. 시내의 대형업소의 경우에 펌머 가격이 16만원이라면 재료비 원가는 2만원이 채 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토록 원가율이 낮은 이유는 높은 고정비를 충당하기 위해서입니다. 분석표의 하단에 추가 요금 조정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객에 따른 추가 요금을 수취한 경우를 나타냅니다. 미용실의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요금표에 명시된 가격 이상의 요금을 고객에게 책정하기도 하는데 대체로 펌머나 염색 서비스에서 헤어의 길이에 따른 재료비 추가 소모를 근거로 하여 추가 요금을 책정한 것입니다. 미용실의 원가 특성은 대부분 고정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변동비는 미용재료, 소모품이라 할 수 있고요. 그러한 비용을 관리함으로써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조사 중에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용업의 원가에 대한 개괄적인 조사가 필요하였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재료를 소량 구매합니다. 그러므로 공급자에게 매입 할인 효과를 요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미용 재료는 파손이나 멸실의 위험이 적고 보관이 용이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시 언제나 주문이 가능하고요. 그것은 초과 재고를 적재할 이유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또한 재고 유지 비용이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용실의 매출 원가를 분석하면서 느낀 것은 원가를 줄이는 것으로는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매출액과 원가로 표현되는 수치화된 데이터의 분석과 동시에 산업 구조에 대한 분석을 행하였습니다. 경영학자 마이클 포터의 저서에서 우리는 하나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원가 우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에 최적화된 규모를 갖추어야 하고 그런 규모의 확보가 중요시되는 산업은 반도체 같은 첨단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입니다. 미용업은 기술을 토대로 한 서비스의 창출이 주 활동이기 때문에 재료비를 통제하는 것만으로 원가 우위가 쉽게 달성되지 아니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러니 매출 증대를 통한 이익의 절대량의 증가를 도모하는 것이 더욱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제공할 서비스의 품질을 상승함으로써 경쟁자와 서비스의 차별화를 달성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미용업은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대단히 까다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입니다. 한번 잘못 잘린 머리는 하루 이틀로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천차만별인 서비스 가격은 고객들에게 혼란을 주기 일쑤입니다. 설문지를 통하여 주변 상권에 존재하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11월에 주말을 이용하여 근처 상가 아파트 단지를 돌면서 소비자 심리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구하였습니다. 헤어샵 방문 고객들 역시 조사하였습니다. 고객이기 때문에 본 설문조사의 응답에 긍정적인 자세를 취한다는 것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비록 앞서의 원가 구조 분석을 통하여 재료비의 절감을 도모하는 것은 큰 실익이 없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러나 6개월분의 매출 분석을 통해 3개의 범주로 레벨화한 A, B, C 분석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A군에 속하는 매출 70%를 차지하는 집단은 발롱과 볼륨펌과 커트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미용실이 제공하는 기본적인 서비스가 매출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메뉴들은 상대적으로 외면받고 있는 상황임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미용실을 알게 되는 계기는 무엇일까?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연한 계기로 미용실을 알게 된 경우가 실제로 대다수인데 역시 설문조사도 그러한 결과를 표현하였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광고의 효과가 부각되었는데 본 상권의 특성상 부각되는 요소를 가정하였습니다. 아파트나 주택 단지 중 비교적 대규모이고 상대적으로 유래가 길기 때문에 미용실의 숫자가 많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조사자 본인 역시 제가 사는 곳에 이렇게 미용실이 많은지 몰랐을 만큼 지역 내 미용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위의 미용실 명칭에 대해 유념하여 기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역구 생활 잡지 등을 통한 광고의 효과가 톡톡한 것을 이로써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리에서 수집한 설문조사를 통해 역시 서비스 선택의 중심 기준이 되는 요소로 가격이 빠질 수 없다는 것을 재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디자이너의 실력과 부가 서비스가 뒤를 잇는 순위로 랭크되었는데 이것은 지역 내 미용실 상권의 특성상 고급 시설과 서비스보다는 합리적인 가격과 안정적인 서비스 품질 그리고 같은 가격이면 서비스가 많은 곳으로 고객들이 향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미용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주변인의 이야기를 참고로 번화가의 미용실은 디자이너의 명상과 외장 시설의 화려함 등 외면적인 요소가 고객 유치에 많은 효과를 가져오는 요소라고 하였기에 지역구의 상권에는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였습니다. 지역구는 번화가와는 다른 특색이 있다는 것을 이로써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 40대 여성이 지역구 미용실의 주 고객층임이 확인되었습니다. 10대가 높은 기록을 낸 것은 주위의 중고등학생들이 애용하기 때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작은 부분에서 놓치지 말다는 모토가 짚어낸 부분입니다. 미용실이라는 곳이 추구하는 의미를 생각하면 주위 환경에 대한 고려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최연에어는 TV와 라디오가 동시에 켜져 있거나 아이들이 어질러 놓은 것 등이 널브러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미용실 본연의 정돈된 모습과는 반대 방향에 있습니다. ABC 분석을 통해 파악된 A레벨의 서비스들은 적어도 현재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용 서비스의 핵심이자 기본인 커트와 기초 펌어가 주 매출이므로 이것에서 신뢰를 잃으면 미용실의 매상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B와 C레벨의 서비스는 매출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여 간접적이라도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B와 C 서비스를 활용하기에 앞서 이야기한 광고의 중요성과 연계하여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습니다. B와 C군 제품 중 헤나와 매니큐어는 염색뿐만 아니라 모발의 건강을 유지 및 보완시켜주는 미용 서비스입니다. 고객들에게 해당 서비스의 할인 제공을 통해 서비스의 효용을 인지시켜 줘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동네 미용실은 대강 싼 맛에 이용한다는 편견을 제거함과 동시에 최연 미용실은 고객의 모발을 소중히 한다는 가치를 전해주기 위해서
고가의 서비스를 기간 내에 할인 제공하는 이벤트를 제공함은 광고와 신규 고객을 유인하는 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단골 고객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 수 있습니다. 고객 확보의 최우선은 일단 고객의 발을 매장에 들여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장님이 서비스 품질에 대한 자신감이 실제로 고객들에게 어필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전략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간 개업 후 광고는 몇 차례 해본 적이 없었고 그나마 단기간 광고를 하였기에 특별히 최연헤어가 다른 경쟁자들과 차별화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광고를 하되 최대한 노출도를 높이는 것이 전략의 핵심입니다.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에 부착 가능한 광고를 활용합니다. 기간 내 할인 가능 쿠폰이 부과된 전단지를 배부하면 전단지를 소유하는 사람은 최연헤어를 방문할 유인을 가지게 됩니다. 지역정보 신문이나 책자 등의 광고를 지속적으로 게재한다면 단기간 드문드문한 광고 활동보다 배 이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으리라 기대가 됩니다. 기본 서비스를 제외하고도 챙겨야 할 요소가 많습니다. 남과 다른 우리를 보여주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전략을 사용하면 옳습니다. 본 미용실은 지역 내 미용실로는 작은 규모가 아니나 그러므로 오히려 조금이라도 공간 활용이 잘못되면 단점이 부각됩니다. 정돈되지 않은 기물들을 정리하여 그곳에 작은 테이블을 마련하고 고객이 잠시 앉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면 고객의 감성에 호소하는 마케팅 심리의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고객과 미용에 대한 대화를 통해 연대감을 쌓는 것은 단골 고객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약제를 통해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고객 편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미용실의 배경이 가져다주는 효과를 인지하는 전략입니다. 비록 지역구의 미용실이라 번화가처럼 고급스럽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미용실이라는 장소가 가지는 기본적인 가치, 문화 공간으로서 미의 창조와 휴식의 시간이 주는 가치는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 시각과 청각, 후각을 통해 고객에게 긍정적인 요소를 심어줄 수 있는 전략을 도모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비용으로 도모할 수 있는 전략 중에 후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전략으로 공기정화기구나 향기를 뿜는 기물을 설치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최연헤어는 TV나 컴퓨터에서 나오는 잡음이나 때로는 라디오음까지 섞이는 청각폭력이 심한 편이므로 이것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엄밀히 미용사의 실력이나 서비스 품질에 후각이나 청각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 없겠으나 고객의 시각에서 소란한 미용실의 분위기는 전체적인 서비스 품질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PPT에 이어지는 참고자료는 수치로 도출되진 않았으나 미용업이라는 산업에 대해 생각하며 느낀 바를 기록한 것입니다. 간단히 읽어보셔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